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미톡의 아미톡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로운 영상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장교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군대 여러 가지 뒷담화 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어,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영상을 업로드를 매일 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현재는 채널을 제가 지금 2개 정도 더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영상도 지금 외주로 해서 제작 중이라서 제가 지금 도저히 짬이 날 시간이 안 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소홀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사장교의 업무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죠. 업무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인사장교를 처음 가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그거였어요. 뭐냐면 누가 인사장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게 센스인지, 아니면 뭐 어떤 부항 방식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실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부딪혀야 되거든요.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을 위한 반도 있고 그리고 각 주특기마다의 반도 있고 그리고 뭐 중대장, 뭐 대대장반, 뭐 연대장반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왜 참모를 위한 교육기관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빠른 사람들 1개월 이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업무를 1개월 안에 다 커버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뭐 상위 1%나 상위 뭐 몇 프로 이상의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와서 내가 군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맡을 때 참모 업무를 맡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들이 그거는 거예요. 내가 이제 12월 달까지 소대장을 마치고 아니면 뭐 중대장을 마치고 내가 이제 참모로 나갔어. 근데 나한테 유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1년간 업무를 내가 쫙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없어요. 그냥 임명되자마자 딱 임명되자마자 만약 뭐 중대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2차 중대장이 끝났어. 그러면 뭐 중대장 끝났으니까 이제 중대장 이친식도 했고 휴가 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휴가를 갔다 오면 매우 좋아요. 또 그런 걸 보장해주는 지휘관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복입니다. 근데 보장이 안 돼. 없어. 당장에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단 사단 내규를 한번 쫙 살펴봐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인사장교로서 보직이 거의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이건 무조건 봐야 하는 공문이다. 공문이 아니라 그냥 문서다 문서. 무조건 봐야 하는 문서예요. 일단 전세규고 뭐고 일단은 보지 마.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전세규는 나중에 봐도 돼. 뭐 헌병의 역할이나 헌병이 뭐 전세 뭐 이게 전시가 되었을 때 어디에다 교통 통제소를 설치하고 뭐 내가 동원이 발령이 됐을 때 뭐 어디가 뭐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협조를 해줘 이런 건 일단은 다 제껴도 일단은 그건 내가 현안 업무를 잡고 나서 봐도 금방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현안 업무를 잡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전세계로 봐도 이해가 돼. 근데 일단은 아무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전세계부터 봤다가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전세규는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인사장교로서 보직이 거의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이건 무조건 봐라. 그게 뭐다? 사단 내규다. 사단 내규를 한번 쫙 살펴봐라. 자, 두 번째. 내가 만약 1대대, 1대대 얘기를 좀 설명합시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대대 이제 인사장교로서 보직이 거의 결정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대대
전 간부 전화번호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각 대대별로 유지하는 거니까 이건 어디 있냐? 이거 통신대에 있습니다. 통신대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가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원래는 각 대대별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걸 연대별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럼 연대 그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내가 나머지 있죠. 2대대, 3대대, 연대 직할 간부들 전화번호부를 전부 출력을 해라. 왜?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는 인맥으로부터 시작하고 인맥으로부터 끝납니다. 사실은 모든 뭐 보직이나 뭐 모든 업무나 다 그렇지만 인사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되면 내가 뭘 배우느냐, 내 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뭘 배우게 되냐면 이게 좀 약간 컴다운하는 것들 많이 배운다고 해야 되나? 인사장교할 때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게 적절하게 부당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나쁜 일이라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부당함들, 그리고 막 기싸움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행정복관들이랑 특히 뭐 중대장들하고는 이게 같은 장교니까 이게 뭐 제가 장교나 부사관 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업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업무상 중대장과 인사장교의 관계는 이게 협조 관계예요. 근데 부사관들 특히 행정보호관들과 인사장교의 관계는 뭔가 서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고 뜯어갈 수 있는 사이야.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대대 같은 경우는 심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대대에 만약에 뭐 부사관 인사 담당관이 있어. 근데 그 인사 담당관이 하사야. 그럼 또 얘기가 틀려져요. 만약에 이제 인사 담당관이 좀 짬이 좀 찬 중사나 아니면 상사가 맡고 있다. 그럼 굉장히 수월해지죠. 이제 뭐 부사관 이제 담당 부사관이 하는 업무들이 보통 이제 격리 업무라든지 병력 관리 업무라든지 이제 병력 배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 하니까 행정복관들이랑은 보통 대부분 상대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든든한 인사 담당 부사관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다 상대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싸움 해야지. 근데 이제 기싸움을 할 때에도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인사장교대 행정보호관이지만 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먼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보호관들은 일단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중대가 먼저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사장교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서로 이제 잘 딜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인사장교로서 이제 막 보직 결정이 나려고 해. 그러면 사실은 소대장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부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대장부터 부사관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쌓아놔야 돼요. 장교들이야 어차피 내가 뭐 중대장한테 충성하고 우리 소대장들과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막 우리 소대만 챙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 협조하고 하면은 사실은 별 크게 문제가 없잖아. 장교들 그래요 그냥. 근데 부사관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하사들도 있고 중사들도 있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중대 행정보호관 큰 어른이시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인사장교 갈 때 소문이 다 나. 저 사람은 부사관하고 협조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부사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부사관들 되게 화대하고 무시해. 이런 소문 나서 인사장교 가게 되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미지 고치려고 그런 상세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부터 소대장 가서부터 내가 정말 부사관들을 존중하고 내가 부사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선이 중요한데 물론 정말 친해지고 편해지면 좋지만 그 적절한 선, 그러니까 나에게도 허락된 선이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허락된 선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 뭐 막역지간으로서 지내면 완전 따봉이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인사장교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내 이미지 쇄신하는 거 좀 힘들다. 왜냐면 이게 딜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100% 오거든. 100% 와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대장 때부터
하여튼 부사관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놔라. 그리고 부사관들과 관계를 잘 맺어 놔라. 이게 우리 중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대 간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전화번호를 출력을 해냐? 왜? 내 핸드폰에 우리 연대 전간부죠. 이렇게 되면 우리 연대 전간부가 되는 거죠. 우리 연대 전간부.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대 전간부 전화번호를 전부 다 입력해라. 전화번호를 전부 다 입력해요. 그렇게 어떻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일단 각 중대별 간부들 현황이 내 눈에 들어와요. 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제 누가 이제 누가 진급 대상자인지 누가 진급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짬이 제일 높은지 네, 이런 것들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저장했으면 문자 한 번씩 싹 돌리세요. 연대장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관에서 들어온 막내 하사까지 다 보내세요. 저는 1대대 인사장교로서 보직 받은 뭐 중위 뭐 땡땡땡입니다. 앞으로 1대대 인사 관련 업무는 제가 뭐 저와 뭐 혹시 뭐 부사관 담당관이 있으면 부사관 담당관 뭐 중사 땡땡땡 아니면 상사 땡땡땡과 함께 지혜로이 업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말 같은 거 잘 붙여주시고 그리고 항상 문자 마지막에는 인사장교 전화번호와 그리고 담당관이 있으면 담당관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서 보내시면 나이스. 네, 이렇게 해서 딱 하시면 좋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인사의 이미지를 쌓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괜찮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관련해서 이제 부사관들 특히나 이제 인사는 부사관들하고 부딪힐 관련이 굉장히 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업무 협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정의되고 그리고 다 전후회로 다 이제 뭉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악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사장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허.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해도 허허허. 그리고 누가 내 뒤에서 내 욕을 해도 허허허. 속은 상하겠지만. 그리고 절대로 내 모습.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다 숨기고 앞에서 얼굴 마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이제 조율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작은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에 노력하면서 부대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부대 전반적으로 인사적인 부분들이 조금 안정되어진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인사장교로서 성공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대대장님, 지금 이제 사단장님 되셔서 지금 사단장 업무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인사는, 모든 행사는 그 순간뿐이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건 사라진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에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에 최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는 중이고 막 혈기 넘치는 막 사람이었어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도 제가 인풋이 잘 안 됐어요. 맨날 실수하고 허둥지둥 하다가, 나도 뭔가 대대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뭔가 좀 그런 노력들을 했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죠.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와 생각하면 아쉬운데, 그래도 그때 당시 인사장교 했던 그 시절에 이제 이제 막 같이 관계를 맺고 이제 같이 일하던 부사관 분들께서 이제 연락도 해주시고, 지금도 같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예, 그래도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인사장교로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기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혼자 마음앓이하고 마음고생하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사장교 가실 분들, 인사장교 가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가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후배 장교분들이시죠. 네, 후배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자 속으로 마음 끓이지 말고, 그래도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만드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다 이제 다 입력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제 한 몇백 명 되겠죠. 몇백 명, 몇천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잠깐만, 간부들이 최소 대대에 45명, 50명, 대충 한 55명 잡고, 그럼 3대대까지 관련해서 뭐 여군들 다 포함시키고 하면 보통 200명, 250명, 3개 대대 다 합쳐서 250명. 거기다 연대 직할 포함하면 뭐 거의 막 3,4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됐어. 이제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장교부터 봅시다. 자, 장교 군번 순위를 다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 대대장님부터. 자, 1대 대장님과 2대 대장님, 자, 3대 대장님. 자, 누가 고참이냐? 그리고 이건 이제 전임자한테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긴 한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긴 한데 누가 실세냐? 누가 셋 중에서 실세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1대 대장님이 막내야. 자, 3대 대장님이 고참이야. 제일 고참. 잘리네 이거. 자, 제일 고참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매월 휴가를 잡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휴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예민해요. 대대장님들은 진짜 예민해. 왜냐면, 자,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하나 만들 건데, 자, 중대장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맨날 뭐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 중대장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뭐 병사들한테 하는 내용이겠죠? 그럼 중대장이 왜 너희들한테 왜 실망할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놓고 풀어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중대장이 너희들한테 왜 실망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물론 애들이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애들이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대장이고 중대장이고 어항성의 금붕어 같은 존재예요. 어항성의 금붕어 같은 존재야.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하나, 내가 중대장실에서 뭐 하는지, 내가 교육훈련 시간에 뭐 하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애들 교육 시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애들한테 지침을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애들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그리고 중대장이 애들 아끼는 사람인지, 애들이 뭐 다 알아.
그러면은 중대장은 있잖아요. 사실 되게 외로워. 되게 외로워. 근데 중대장이 외로운 것보다 한 10배, 100배 외로운 사람이 대대장이에요. 왜냐면 사실 그렇지. 뭐냐면 대대장님은 물론 이제 허탈하고 호쾌하신 분들 오시면 이제 막 대대 행정보관들하고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뭐 같이 막 이렇게 테니스도 치시면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시고 뭐 중대장들하고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지. 한계가 있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대대에서 우리 대대가 좀 평안하길 원하고 우리 대대 애들이 좀 안 힘들길 원하지. 우리 대대 힘들면서까지 내가 막 좋지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있는데 나는 보통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또 대대 애들 사고 치면은 내가 또 보고해야 되는데 또 연대장 또 막 목소리 커져지지. 이게 또 막 사건 사고가 어떻게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사단장한테도 막 다이렉트로 보고해야 되지. 참모장님한테 전해서 보고해야 되지. 뭐 어마어마하거든. 네,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막 해양 끼고 GOP 껴있으면 이제 더 막 미쳐버리는 거고. 왜냐? 다 대대장 책임이잖아. 그렇잖아요. 뭐 만약 병사가 뭐 하나 실수를 했는데 그게 좀 커. 진중함이 커. 그럼 어떻게 돼? 보통 잘려나간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네. 딱 보시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년까지 왔으면 이게 중년까지 왔으면 그래도 진짜 사회적으로 보면 커리어적으로 정말 쌓았고 쌓은 사람들인데 이게 정말 조그만 실수 하나에 정말 이게 찰나는 순간에 틀어져서 내가 중령으로서 뭔가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럼 내가 대령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싹 미끄러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리고 막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대 사람들 막 어마어마해요.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나가서 가족들 얼굴 좀 잠깐 뵙고 오는 거. 대대장님께서도 뭐 잠깐 얼굴 뵙고 오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 뭐 여행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잠깐 같이 갔다 오는 거. 사실 근데 그 순간에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시고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죠. 간부들 보세요. 병사들도 마찬가지야. 병사들도 내가 만약 포사휴가를 내가 잡혔어. 4박 5일이야. 미치죠. 막 가고 그날만 막 기다리지. 막 여자친구 만날 날 기다리고 친구들과 놀러 날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무슨 행사나? 갑자기 뭐 훈련 잡혔다고 그거 취소하래.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이 막 몰려오면서 막 죽을까 그냥? 약간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진짜 죽진 않겠죠. 정말 뭐 엄청나게 막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휘달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휴가를 받고 내가 휴가를 갔는데 중간에 와야 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휴가 갔다가 중간에 빽해야 되는 그 정말 그 더럽고 찝찝한 기분들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간부님들 많이 있겠죠. 저는 심지어는 병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봤어. 휴가 나갔다가 중간에 불려원에 있어. 개원이었는데 야 아니 그러면은 그 점검이 나왔으면은 애한테 잘 설명을 해서 다음 주에 나가라고 하든가 애를 그냥 다시 불러가지고 그 점검밖에 간부들이 그러니까 일 똑바로 해야 돼요. 간부들이 일 똑바로 안 하고 행정 처리 똑바로 안 하니까 병사 한 명 없으면 그냥 허둥지둥 막 죽는 거지. 어쨌든 뭐 이게 약간 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매월 휴가를 잡잖아요. 그러면 제일 고참부터 잡아. 일단 연대장부터 잡겠죠. 연대장부터 잡아요 휴가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휴가는 겹치면 안 돼. 각 연대장하고 각 대대장들 휴가 겹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다 이제 대리 업무 체계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부대마다 달라요. 부대마다 대대장들이 연대장 휴가 갔을 때 들어와서 이제 대리 연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부연대장이 있는 경우
부연대장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연대장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부연대장 관련해서도 영상 하나 만들 건데 진짜 할 말 많아요. 근데 보통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불문율 같은 건데 불문율 같은 건데 보통 연대장과 각 대대장들은 웬만해서는 휴가 안 겹친다. 안 겹치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건 이제 연대에서 조율할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연대장 휴가가 떴어 이제. 그러면은 3대대 인사장교한테 이제 바로 전화해야죠. 왜냐? 첫 번째 이제 고참 대대장이 연대장 휴가 피해서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연대장 휴가가 나옴과 동시에 요즘은 대대장님들이 많이 깨어 있으셔서 물론 이제 제가 참 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인사장교 할 때는 그 2G폰이었거든요. 3G폰이 막 나왔었을 때 뭐 터치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폴더폰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때도 중요한 사항은 무조건 문자로 대대장님께서 보고하게 하셨어요. 보고를 해라. 무조건 문자를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를 빨리빨리 보고 해라. 아니면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지휘관들은 참모한테 전화 오면 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시면 그나마 좀 안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요. 바로 지금은 카톡이라는 좋은 게 있죠. 물론 카톡에다가 비밀스러운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절대 저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보안에 위배되니까 잘 하시는데 물론 연대장 휴가가 보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보안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좀 거시기하시면 문자로 보내세요. 그냥 동시에 대대장님께 바로 들어가 아니면 연대 지금 대대장님이 출타 중이야 그러면은 바로 문자로 연대장 휴가를 보내드려요. 연대장 휴가 날짜를 보내드려 바로. 그러면 대대장님께서 답을 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 대대장의 스케일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로 설명할 겁니다. 답을 주세요. 바로 주시는 분들 땡큐죠. 땡큐고 이거 좀 줄이자. 내 얼굴 뭐 더 크게 나와봤자 필요 없잖아. 자, 땡큐고. 자, 만약 우리 이제 대대장님께서 바로 휴가를 주셨어. 바로 휴가 날짜를 주셨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 대대장들과의 관계가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서로 막 다 친하면 이게 나중에 조율이 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3대대 바로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참 대대장 부대 인사장교한테 전화합니다. 충성 1대대 인사장교 중이 땡땡땡입니다. 중이 땡땡땡입니다. 연대장 휴가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으셨지. 연대장 휴가가 이 날짜에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뭐 3대 대장님 휴가 날짜 정해 지신 거 있으십니까? 여쭤봐. 물어봐. 그러면은 3대대 인사장교가 좀 빠릿빠릿해서 연대와 협조, 그러니까 연대 인사 쪽에서 이걸 바로 받고 이걸 이제 바로 받고 3대대 대대장 휴가가 나오면
이제 우리 대대장님 휴가와 겹치지 않는지. 그러면 이제 만약 겹친다. 그럼 잽싸게 대님한테 보고해요. 보고. 그럼 대님 이제 반응이 나와. 아 그러냐? 뭐 이제 그러냐? 그러면은 뭐 내가 옮기지 뭐. 그러면 뭐 3대 대장님하고 뭐 2대 대장님 휴가 다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주고 나 남은 날짜에 갈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다른 반응이죠. 이제 인사장교들이 이제 좀 어려워진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야 인사장교, 야 꼭 그거 내가 나 그날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된대? 그거 어떻게 안 된대니 그거? 그거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 아니 대대장님들 그 휴가를 인사장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군대의 이 체계가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전화해갖고 충성 선배님 이번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연대 휴가 있던데 저 그냥 좀 가족들이랑 좀 약속을 좀 잡았는데 뭐 좀 괜찮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안 해. 대대장님들 거의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거의 못 봤어. 물론 몇 번 보긴 했는데 결국에 누가 양보하겠지. 누가 양보하냐? 막내가 양보합니다. 100% 거의 막내가 양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뭐 약속이 있다, 내가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제 전화해야지 3대장님한테. 그리고 2대장님 이제 인사장교한테도 빨리 전화해야 돼요. 지금 3대장님 지금 연대장님 휴가가 있대고 지금 3대장님 휴가 있대고 지금 우리 대대장님께서 휴가를 좀 이때 잡으시려고 하는데 2대장님 괜찮으시겠냐? 2대장님 휴가가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그 대대 인사장교들끼리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잘 봐요. 자, 연대장님 휴가가 나와야 대대장님도 휴가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자, 대대장님 휴가가 나왔으면 다음에 누가 나와? 다음 누가 나오겠어요? 다음 중대장들이 나오겠지. 자, 대대 작전과장은 그 각 참모부들하고 겹치지 않으면 돼요. 각 참모부들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자, 대대장하고 겹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대대장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중대장들. 자, 이거 좀 써줄게. 자, 대대장하고 휴가 겹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자, 첫 번째 작전과장, 두 번째 만약 부대대장 있으면 부대대장도 겹치면 안 돼요. 부대대장, 그다음에 중대장. 네. 보통은 이렇게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은. 네. 뭐 작전과장은 왜냐? 이제 작전과장은 보통 대대장님 안 계시면 이제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부대의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잖아. 그리고 부대대장은 상징적인 거예요. 네. 보통 부대장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작전과장하고 부대대장은 대대장하고 휴가 같이 잘 안 갑니다. 이건 거의 불분율이에요. 중대장은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중대장이 4명이잖아. 본부중대장은 해당 사항은 제외입니다. 자, 1중대부터 4중대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대장이 4명이야. 중대장 4명. 자, 근데 한 달은 4번의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대장하고 겹치지 마. 대대장하고 겹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한 명은 못 가는 거예요? 한 명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임? 자, 그렇지 않죠. 자, 보통은 소촌 중대장들이 기본적으로 대대장이랑 안 겹치게 가려고 해야 합니다. 보통은. 네. 보통 이제 사중대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니까. 네. 보통 이제 박격포 중대잖아요. 박격포 중대다 보니 보통은 이제 대대장님하고 만약에 이제 대대장님이
금토일 간다. 그러면은 금토일 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루라도 안 겹치려고 해서 이제 뭐 사중대장은 토일월 간다. 토일월 간다. 네, 보통 이렇게 가죠. 보통 이렇게 갑니다. 네, 보통 이제 보통 대대장님하고 박격포 중대장하고 안 겹치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대마다 달라요. 네, 부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대대장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 틀려요. 허락 여부에 따라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네,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대대장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 사단 내규죠. 사단 내규가 이제 일단은 지침이 돼야 되고, 예, 뭔가 기준이 돼야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대대장님께 휴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휴가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을 받아야 해요. 네,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깡패인 게 우리나라 군대 지휘관이 깡패인 게 자, 다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에 따른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뭐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행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특히 이건 대대장급 가면 더 많아집니다. 왜냐? 니네 부대 니가 책임지니까 큰 틀 범위 안에서 오버하지만 않는다면 대대장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거든. 이거야. 연대는 뭐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대대장님께서 이제 좀 열어주시는 대대장님들이 계시고 아니야 좀 이렇게 속이 좀 좁고 좀 내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한테 또 그런 분들 맞춰야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아씨 뭐야 우리 대대장 왜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게 뭐가 있어. 네가 모시는 지휘관인데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군생활 뭐 거의 십몇 년 가까이 했지만 십몇 년 가까이 통틀어서 내가 그런 불만 가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굳이 불평 불만보다는 물론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지만 차라리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느냐 그걸 빨리 고민하는 게 나아요. 괜히 불평 불만 갖고 아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대대장님께서 야 그런 게 어딨어 대대장 휴가 가는데 중대장들이 겹치는 게 어딨어 안 돼 휴가 다시 조정하라 그래 사단에서 어떻게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이게 우리 이게 우리 대대뿐만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대는 어떻게 하고 3대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연대 대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로 일단 우리 연대 걸 다 했으면 내가 좀 여유가 더 있다. 그러면은 각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연대 인사장교, 각 연대에도 각 대대 인사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연대 인사장교, 연대 인사과장, 그리고 각 대대 인사장교까지 다 포함하면 5명이에요. 그 5명들 다 내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럼 그 대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연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연대장님께서는 지침을 어떻게 주셨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제 그런 걸 쫙 짜가는 거지. 현재 우리 대대의 휴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요 쭉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대대장님
이렇게 되면은 중대장이 한 명이 휴가를 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연대에서는 기준이 이렇고 그리고 2대대와 3대대는 현재는 각 대대장들과 어떤 중대장이 좀 이렇게 겹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 다른 연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방안은 어떻게 되냐 A 방향은 이렇게 되고 B 방향은 이렇게 되고 C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대의 어떤 휴가와 또 간부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사생활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장님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이대로 시행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이스 센스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공문 만들 때는 무조건 이제 자총과장님한테 먼저 이제 허락 득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런 공문 하나를 잘 만듦으로써도 대대장 마음이 누그러지고 대대장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건 또 우리 대대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각 대대장님들 누가 이제 육사하고 누가 ROTC고 뭐 누가 학사하고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각 대대장님들 이제 군번들 누가 제 고참인지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뭐냐면 자 장교들은 자 출신별로 그리고 군번 그러니까 출신별로 군번이 정해져 있죠. 이거 보면 사실 장교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이제 라인들이 있죠. 이제 뭐 걸치는 라인들이 있죠. 뭐 학군에서 학사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반기 학사, 후반기 학사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아마 다 후반기 학사로 다 그걸로 한 것 같은데 자 보통 육사, 학군, 그다음에 간호사관 얘는 제합시다. 얘네는 그냥 제해요. 육사, 학군, 3사 이렇게 3월의 인관입니다. 3월의 인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학사하고 간부사관은 7월에 인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관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소위하고 이제 중위 때까지는 4개월 먼저 인관했다고 해서 고참 행세합니다. 이거 안 입고 오면 안 돼요. 이거 안 입고 오면 다른 부대로 옮기세요. 네, 옮기세요. 다른 부대 옮기세요. 이거 그냥 불문율이야. 그냥. 불문율이다. 그냥 고참 대우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고참 대우 해드려야 된다.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깨지는 불문율이 언제냐면 이제 대위 때 대위 인간하면 이제 대위로 진급하면 다 깨져요.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같은 연도에 인관 했으면 다 동기야. 다 동기야. 그러니까 소위 중위 때 너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후배일 때 그냥 내가 후배일 때가 좋은 거야. 고참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 나에게 좀 볼썽사납게 대한다. 대위 올라가서 잘 갚아주세요. 자 그리고 부사관들 이제 군번들과 인관 기수 이제 인간 기수까지 외우면 좀 빡세긴 한데 이게 이제 민간 기수가 있고 이게 이제 현역 임무 기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자 보자. 자 현역에서 인관하는 기수 인관 그다음에 민간에서 인관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냐. 아 무슨 하사였는데? 아씨 인터넷 보자. 갑자기 인터넷 생각이 안 나네. 부사관. 육군 부사관학교. 야 학군 부사관 후보생이라고 해도 막 이런 것도 있네. 학군 부사관 후보생은 뭐야?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게 예. 이게 되게 복잡해서 부사관은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키스 나누는 것도 학군 부사관 후보생 한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비 예비는 얼마나 그거 전남 과학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아 전문화사. 자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여기 좀 잘 나와 있네. 자 전문대학 군장학생. 자 예비역에서도 있고 전문대학에서도 있어요. 자 예비역. 그다음에 전문대학. 이게 뭐 이렇게 부사관학과죠. 부사관학과. 학과에서 지원.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부사관도 그렇고 간부 이거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장교 간부사관도 마찬가지고 간부사관 및 3사 그다음에 학사 그다음에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학군 군생활 하시다 온 군생활 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소용없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교로 7년 복무하고 자 내가 7년 복무를 했어. 자 2010년에 인관해서 2017년에 전역. 근데 2018년도에 부사관 시험 봐서 합격 후 중사로 들어옵니다. 보통 대위 전역하면 중사로 들어와요. 중사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 인정? 이건 무조건 2010년이 아니라 2018년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 2018년도 인관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해요. 기준으로 인정.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 없는 애들 있어요. 개념 없는 애들. 내가 2010년도부터 자 2010년도 내가 2010년도부터 군생활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인사장교 이 새끼 인사장교 이 중이 새끼 넌 내 후배야. 이런 애들 있어. 자 이런 애들 바로 캐치해서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사람들 장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장기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면은 만약에 잘 보자. 2011년도에 자 내가 하사로 인관해서 지금 2018년 2019년도야.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면은 이제 7년 8년이 넘어갔죠. 그럼 이제 상사 진급 들어갈 사람이라고. 진급 들어갈 사람이야. 자 빠른 사람은 진급했어요. 이미 상사로 진급한 사람도 있어. 근데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근본을 들이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면은 부사관 오지 마라.
괜히 부사관들 욕만 먹인다. 자, 예비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 예비역에서 오는 분들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내가 그동안 군생활 했던 거, 내 후배들 다 지운다. 내 기억 속에서. 나는 2019년도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 자,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부사관들 기수, 그리고 진급 대상자들 다 외워. 놓치지 마. 자, 인사장교 너의 펜대 하나에 정말 사람 인생 그냥 망칠 수 있어요. 이건 장교도 마찬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사관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근데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자, 부사관들 기수 그리고 진급 대상자들 다 외우세요. 네, 순서대로 외우셔야죠.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냐? 자, 중대별, 자, 대대별,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대별로. 누가 누구보다 고참인지, 현역인지 민간인지 뭐 예비역인지 전문대 전문과 뭐 인관인지 이런 것들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혹자는 이런 거 뭐로 외울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나 해라 하시는데, 이거 외우면 정말 업무할 때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디테일이에요. 네, 디테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외우다 보면은 누가 누구가 고참이고 누가 누구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누구는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사관들과 장교들, 그 간부들에 대한 그 상태 파악을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씩 대단히 물어봐요. 제가 쟤보다 고참이냐? 쟤는 진급이 언제 들어가냐? 쟤는 이번에 뭐 진급이 떨어졌냐? 진급이 안 됐냐? 쟤는 이번에 뭐 복무연장이 몇 년 됐냐?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대대장님들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왜냐면 행정복관한테도 다 듣고 중대장한테도 다 듣거든. 근데 인사장교한테 물어봤는데 인사장교가 그걸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인사장교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너 업무 파악 똑바로 하고 있냐? 라고 테스트 해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외우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일일 업무, 이게 부사관 얘기 좀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엔 부사관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네. 부사관 관련 진급 들어가는 거 최근에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부사관을 늘리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복무연장부터 시키죠. 복무연장부터 시키고 그다음 장기예요. 근데 이때 장기가 안 되면 부사관은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대신 부사관은 한번 장기 되면 정말 내가 사고치고 뭐 부대에서 깽판치고 일 안 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상사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합니다. 무난하게 갑니다. 네. 그렇다고 그냥 시켜주는 건 아니죠.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 중대장 잘 만나야 되고. 근데 뭐 중대장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임원사에게 어떻게 잘 보이느냐, 잘 보이고 눈에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대장 눈에 딱 뜨이면 일사천리. 오케이.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부사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사관 얘기 이제 간단하게 해볼 거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인사장교가 그래서 다룰 일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것 봐요. 이것도 지금 거의 뭐 영상 편집하면 제가 뭐 한 20분 정도 줄일 거지만, 근데 줄일 내용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지금 얘기한 거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 기침하고 뭐 이런 거 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간 55분 지났거든요. 그냥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기침한 거 그냥 다 보세요 그냥. 네, 다 보시고 뭐 자막 처리는 따로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었다. 자, 사단 내기로 한번 쫙 살펴봐라. 자, 이거는 인사장교로서 내가 보직이 거의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무조건 봐라. 그리고 여기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1대대 인사장교로서 보직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대대 전 간부 전화번호 통신돼 있으니까 다 뽑아서 입력시키고 연대 인터넷 들어가서 2대대 3대대 연대 직학 간부 전화번호 다 출력을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는 뭐다? 인맥이다. 자, 이걸 하면은 각 중대별 간부들 현황이 내 눈에 일단 다 들어와요. 하면은. 자, 그리고 누가 진급 대상인지, 누가 진급을 했는지, 누가 짬이 제일 높은지 이런 것들 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저장했으면 문짝물 싹 돌리시고요. 자, 연대행부터 말단, 막내 하사까지 전부 다 보내세요. 자, 그리고 문자 마지막에는 인사장교 전화번호, 담당관 있으면 담당관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서 보내시면 나이스. 네. 자, 장교 군번 수위는 다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영상 보시다가 이 부분은 이제 쭉 한번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썰이에요. 그냥 뇌피셜 썰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이런다. 안 이러는 데 없다. 보통 두 가지예요. 쿨하게 서로 다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나 그때 휴가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또 인사장교도 머리 터지는 거지. 예, 보통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휴가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대대장과 휴가 겹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작전과장, 부대대장, 중대장들, 중대 4명에서 이제 한 명은 못 가는 거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통은 대대장의 역할, 이제 대대장이 결정해주겠다, 틀리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각 대대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이제 다른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단에서는 지침이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인사장교가 알고 있으면 대대장한테 좀 더 잘 조율, 이제 잘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장교들은 출신별로 군마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위 중위 때까지는 사교 먼저 임관했다고 고참에서 한다. 이거는 그냥 고참대로 해드리면 된다. 그리고 부사관들 군번들과 인간기수 외워라. 현역에서 인관, 민간에서 인관, 그리고 전문화사는 이제 병장 이제 제대하고 원래 전문화사로 들어온 애들이 있고, 병장에서 전문화사 내 결정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인가? 제가 있었을 땐 18개월인데 24개월까지 늘은 거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전문화사, 그리고 예비역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대학, 이제 부사관학교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 부사관, 이제 간부사관, 학사, 3사, 학군, 뭐 군생활하다 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소용 없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내가 군생활 언제 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상관 없다. 내가 무조건 임관한 날짜로 내가 후배가 되는 거고 선임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보시고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부사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사관들도 얘기도 이제 재밌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정말 제가 군 생활을 한 뭐 2,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의 거의 90%? 아니 90%까지는 아니고 진짜 한 7, 80%는 부사관들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맞아요. 네. 장교들이야 서로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이끌어주는 관계긴 한데 정말 부사관들 잘 만났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정말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하고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 정말 군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보면 좀 더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못 되드리는 거에도 좀 죄송하고,
예. 그러니까 미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사관이 살아야 돼요. 예, 부사관이 살아야 되고 장교는 정말 그 전략 전술 그런 것들에 대해 막 올인해야 되고 자기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또 올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그런 실정이 안 되죠. 네. 안타까워요. 부사관 학교에서 정말 전술 전략 뭐 이동 뭐 전투 기술 이런 거 다 배우고 오는데 막상 자대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전투 기술 익히라고 하면 삽질 뭐 공구 다루기.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사관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우리 부소대장 걔도 나중에 거의 그랬는데 한 뭐 5,600만 원 정도의 자기 공구가 있었고 그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상사분은 아예 트럭 차에 한 1,500만 원어치 공구가 있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부대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과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부사관들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안타깝죠. 왜냐면 자기가 또 새로 꾸기 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부사관으로서 군인으로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한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군대 현실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 방송 좀 많이 퍼뜨려 주셔서 함께 좀 이런 지식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인사장교 되실 분들 그리고 뭐 군대 인사 관련해서 좀 관심 있고 궁금하셨던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싶은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또 여러 현역분들 얘기 좀 듣고 와서 제가 또 한번 썰 싹 풀어보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미톡이었고요. 정말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방송을 열심히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아미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충성!